자, 10월 8일 메이저리그 분석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 지금 2연승 중이고, 오늘 오랜만에 이제 내셔널리그, 아메리칸 리그 각각 2경기씩 디비전 시리즈 열립니다. 먼저 디트로이트와 시애틀 경기부터 볼게요. 디트로이트는 마이즈 나오고 시애틀은 밀러 나옵니다. 마이즈는 좀 각각맞는 투수였는데 후반기 들어서 이제 그냥 한 5이닝 꾸역꾸역 던지는 그런 투수로 바뀌었어요. 일단 얘 그냥 직구 구속은 94.6마일이고 뭐 회전수도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냥 평균치라고 보시면 돼요. 구속도 평균, 회전수도 평균, 방어율 3.87인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뭐 5개 구종을 좀 골고루 던지는 편이라서 어느 정도 방어를 하고 있어요. 최근 4경기 연속으로 5이닝 던져줬었고, 직전에 이제 클리블랜드랑 그 와일드카드 시리즈에서 3이닝 동안 1자책점 선발로 나와서 자기 목하고 내려갔죠. 그리고 이번엔 2번째 등판인데 뭐 올 시즌 말고는 포스트 시즌 진출 경험은 없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직전 와카에서 3이닝을 던졌기 때문에 예열은 마친 상태고, 밀러랑 비교하면 밀러는 일단 꾸준해요. 그러니까 좌우 편차도 거의 없고 홈 원정 낮밤 편차도 거의 없습니다. 꾸준하게 5점대 방어를 언제든지 던져주고 꾸준하게 점수를 줘요. 얘가 지금 10경기 연속으로 5이닝 언저리에요. 뭐 6이닝 던지자 거의 없고 보통 4점 몇 이닝에서 뭐 5.1이닝 뭐 5.2이닝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한 10경기 던진 게 50.2이닝 34실점, 방어율 뭐 한 6점 정도 되겠죠. 저렇게 되면은 별로 안 좋다. 근데 첫 포스트 시즌 경기고, 근데 이 투수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게 회전수가 상당히 좋아요. 구속은 마일이랑 큰 차이는 안 납니다. 근데 회전수가 2509회예요. 그러니까 재구 없고 그냥 자기 구위 믿고 그냥 스트라이크 쪽으로 막 찔러 넣는 애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변화구도 별로고 체인지업도 별로고 하다 보니까 구위가 좀 있어도 한 5이닝에 3실점 정도씩 실점을 하는 그런 투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경기는 선발이 저는 길게 갈 거라고 보지 않아요. 디트로이트도 이제 마지막 이제 엘리미네이션이기 때문에 지면 바로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이즈가 조금 흔들린다 싶으면 바로 불펜 투입하겠죠. 시애틀은 상대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데 밀러가 초반에 흔들리면은 불펜을 디트로이트가 조금 늦게 가동할 가능성이 높죠. 근데 밀러도 아마 감독이 체력 분배하지 말고 한 3이닝 정도, 길면 3이닝 정도 전력 피칭 하라고 이제 그렇게 던지라고, 5회까지 갈 필요 없다고 3회까지만 한 1, 2점으로 막아주면 된다고 요런 임무를 받고 마운드에 올라올 거예요. 이렇게 좀 구속이 어느 정도 나오면서 구위가 있는 투수들이 오히려 포스트 시즌에 좀 잘 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용 양키지의 슐리틀러도 그랬죠. 그죠? 그래서 선발은 마이즈가 살짝 앞선다고 보고 어쩌면 밀러가 더 호투할 가능성이 있는 경기이기도 합니다. 그죠? 근데 지금 디트로이트 입장에서는 요거 4차전 어떻게든 이겨서 이제 5차전 가면 이제 지구 1선발 나올 수 있죠. 스쿠발이 이제 또 4일 쉬고 나올 수 있는 스케줄이기 때문에 그걸 노릴 텐데, 최근에 디트로이트 방망이 보면 답이 좀 안 나옵니다. 밀러 공을 털 수 있을까 조금 의문이 남아요. 밀러도 마음 먹고 던지면 구위가 있는 투수라 한 3이닝 정도는 웬만큼 1점 정도로 막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마이즈도 뭐 웬만큼 맞겠지만 길게 던지지 못할 것 같고, 4경기 연속으로 5이닝이었으니까 좀 흔들린다 싶으면 바로 바꿀 거고. 그래서 이 경기는 점수가 그렇게 많이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선발만 보면 조금 많이 날 것 같은 그런 매치업인데 점수는 그렇게 많이 날 것 같지는 않고 언더고, 승패 따져보면 지금 디트로이트가 동기부여는 훨씬 크긴 한데 막판에 몰려있잖아요. 타자들 컨디션도 안 좋고, 밀러는 그냥 상대적으로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마운드에 오를 거고, 이 경기 오히려 저는 시애틀 역배 쪽이 좀 더 좋아 보여요. 이 경기가 왜 디트로이트 정배인지 조금 의문이 갑니다. 밀러가 불안해서 그거밖에 없는데 오늘 경기에서 시애틀 또 홈런 7타자들 홈런 다 쳤어요.
그죠? 그래서 뭐 선발들이 조금씩 3이닝 던지고 내려간다 치면 후반에 불펜 싸움 갔을 경우에 또 큰 거 한 방 싸움 될 건데, 그러면 시애틀이 큰 거 한 방 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싶습니다. 이 경기는 언더에 시애틀 프렌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자, 다저스와 필라델피아. 야마모토랑 놀라 나와요. 저 놀라 앞에 방어율 6으로 시작. 6으로. 왜 저 투수가 6으로 시작하는데 이 중요한 경기에 나왔을까? 이 필라델피아 이 경기 지면 끝이에요. 탈락이에요. 근데 왜 놀라가 나왔을까요? 저 투수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저 큰 게임에 좀 강해요. 22년도인가 23년도에 포스트 시즌에서 삼성인가 챙겼어요. 작년에 조금 못 던졌는데 좀 큰 경기에 좀 강하고 좀 페넌트 레이스에 설렁설렁 던지다가 큰 게임 오면은 엄청 잘 던져가지고 자기 몸값 높이는 그런 스타일. 그래서 무시할 수 없다. 다만 놀라가 올 시즌은 좀 안 좋았고 기복이 너무 심했어요. 직전 경기, 그러니까 마지막 경기 정규 시즌 8이닝 1실점 3진 9개 잘 던졌어요. 근데 그전 게임 또 엉망이었고, 시즌 내도록 계속 기복 있는 피칭을 보여줬고, 좌타자 상대로 휩이 너무 높아요. 1.46. 우타라도 조금 높은 편이긴 한데 1.21이에요. 좌타자 상대로 56이닝 동안 홈런 14방 맞았습니다. 4이닝당 1방 맞았어요. 제가 8이닝 던진다고 하면 최소 2방. 평균적인 타선 만났을 때. 평균적으로. 근데 다저스는 좌타자들이 엄청 홈런 잘 쳐요. 그럼 제가 4이닝 던지다 쳤을 때 한 방이 아니라 곱하기 2배는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통계적으로 봐서 한 2방 정도 맞는 게 맞아요. 오탄이나 뭐 프리먼이나 이런 애들한테, 좌타자들한테, 먼시나 이런 애들. 그죠? 그리고 원정 방어율은 더 나빠요. 홈도 나쁘지만. 그리고 밤은 좀 괜찮긴 한데 그래도 높은 편이고. 그래서 얘가 빅게임 피처긴 한데, 이번 경기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죠? 빅게임 피처라서 요런 지표 다 무시하고도 필라 자체가 조금 저력이 있는 팀이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만 선발 비교해서는 지금 게임이 안 돼요. 야마모토는 정규 시즌 막바지부터 해가지고 거의 언터처블입니다. 제 정규 시즌 마지막 5경기에서 34이닝 동안 3자책점이었어요. 삼진 44개 잡고. 그리고 직전 그 와일드카드 시리즈에서도 6.2이닝 동안 무실점. 그리고 제 24년, 25년 올해까지 포함해서 포스트 시즌도 괜찮아요. 2.84요. 25이닝 동안. 야마모토가 크게 흔들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야마모토는 오른손 투수인데 왼손 타자들한테 휩이 더 낮아요. 0.87. 87이닝 동안 홈런 4방밖에 안 맞았어요. 20이닝 동안 한 방도 안 맞았다는 거지. 근데 필라델피아의 홈런 친 타자 2명이 다 좌타자예요. 그 스튜어버랑 하퍼. 근데 그 2명이 좌타자인데 야마모토는 좌타자인데 강하다. 모든 상성 자체가 야마모토가 있는 타자에서 좀 앞섭니다. 선발은 아마 5, 6회 전반성이 있다면 저는 야마모토가 있는 다저스 전반성을 갔을 것 같은데, 이 경기 수입전이고 이제 끝나는 경기이기도 해서 또 지금 우리가 조금 착각하는 면이 있는데, 다저스가 유리한 경기는 맞는데 다저스 풀패는 불안해요. 다만 포스트 시즌 올라와가지고 뭐 글라스나우나 사사키가 불펜 전환해가지고 좀 쏠쏠하게 활약을 하고 있는데, 그게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보장도 없고 왠지 이게 좀 찜찜해요. 그죠? 이 경기는 필라델피아 프렌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면 소액으로 필라 역배열 노리는 것도 괜찮지 않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죠? 아마 이 다저스 배당 되게 많이 떨어질 거예요. 몰릴 것 같은데, 놀라제가 너무 기복이 심하고 모든 지표가 아마 다저스를 향합니다. 그래서 더 헷갈리는 거예요. 이 경기는 조금 애매하다. 근데 뭐 지표상으로는 다저스가 맞는데 굳이 배팅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런 경기는 넘어갈게요. 본인 판단대로 가십시오. 저는 다저스가 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컵스와 미러키 경기입니다. 컵스는 타이온, 미러키는 프리스터. 타이온은 후반기에 2달 만에 복귀해가지고 엄청 잘 던졌어요.
복귀 후 마지막 6경기가 34.1이닝 동안 6자책점. 제가 전반기 때는 방어율 4.44, 후반기 때는 방어율 1.57. 마지막에 엄청 좋았어요. 그리고 제 직전에 그 와일드카드 시리즈에서 4이닝 무실점 샌디에고 상대로 잘 던졌습니다. 의외로 뭐 포스 시즌 경력은 경험 별로 없어요. 22년도에 4.2이닝 던진 게 다고 올 시즌에 4이닝 던진 게 다예요. 합쳐서 뭐 9이닝도 안 되죠. 어쨌든 전반기 때보다 후반기가 훨씬 좋았다라는 점. 근데 이 투수는 뭐 9위로 잡는 투수 아니고 피네스 투수라고 보시면 돼요. 후속이 92.3마일이죠. 그죠? 근데 피네스 투수들이 보통 이런 큰 경기 오면은 조금 고전한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제구가 흔들릴 경우에는 조금 맞아 나가는 가능성이 좀 높아요. 9위형 투수보다. 9위형 투수는 그냥 찍어 누릅니다. 힘으로. 그죠? 그래서 어쨌든 좀 안정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홈에서 원정 때보다 더 강하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죠? 그리고 우타자보다 좌타자들 강한데 미러키에 좀 잘 치는 타자 3명이 좌타자예요. 그래서 조금 더 강점이 있어 상대적으로. 그리고 미러키의 프리스터, 이 투수는 그냥 시즌 되도록 꾸준하게 던졌어요. 마지막 3경기도 뭐 조금 흔들렸지만 그렇게 뭐 우려스러울 정도로 나쁘진 않았었고, 꾸준하게 항상 거의 크게 무너지는 경기가 없었습니다. 한 시즌 동안 꾸준하게 그냥 한 6이닝 2실점 이 정도씩, 5이닝 3실점 6이닝 2실점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선수도 그냥 평균 구속에다가 땅볼률도 되게 좋은 투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좌타자한테 좀 많이 약해요. 1.39조 휘비, 우타자 1.13이요. 근데 컵스는 좌타자가 원래 좋은 팀인데 최근 좌타자는 조금 더 좀 죽을 쓰고 있어서 PC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부분이 좀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경기 기준점이 그 6.5입니다. 기준점이. 뭐 그 말은 뭐 바람이, 리그리 필드는 바람이 되게 많이 맞는 구장인데 6.5라면은 바람이 그 외야에서 홈 쪽으로 불어 들어온다는 방향이고, 그래도 이 경기 프리스터는 그 포스시즌 처음이고, 이 경기 그래도 뭐 6.5라도 바람이 불어 들어온다고 해도 오버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양 투수 다 크게 뭐 그렇게 많이 포스트 시즌의 경험이 없고, 그죠? 6.5라면 오버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승패는 타이온이 마지막 경기 좋긴 했고 하지만 그렇게 구위형 투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팀도 마지막에 몰려있는 상태고 지면 끝나잖아요. 그럼 제구가 잘 돼야 되는데 미러키는 아무런 부담감 없이 올 겁니다. 홈에서 두 번째 경기는 1회 초에 3점 줬는데 바로 따라가서 1런 치고 또 홈런 치고 역전승했어요. 분위기 너무 좋고, 저 타선을 보면 그렇게 뛰어난 타자들은 없습니다. 옐리치 정도? 옐리치 뭐 예전에 근데 MVP 받을 때만큼 그 정도 포스는 아니고 그냥 뭐 홈런 조금 치고 하는 거, 보통 2할 7푼 2할 6푼에서 2할 8푼 타자들 모아놓은 타자예요. 타선이에요. 예전에 그 김성근 감독이 있을 때 SK 타선이랑 비슷합니다. 보면은 팀 배팅하고 쳐줘야 될 때 큰 거 치고 도루하고 뛰고 수비 잘하고 기본기 되게 잘 갖춰져 있는 그런 타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타선들이 포스트 시즌에서 상당히 좀 힘듭니다. 타자들이 오히려 막 휘두른 타자들이 투수 입장에서, 특히 피네스 투수 입장에서는 쉬운데 미러키 타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타이온이 미러키전도 한 번 잘 던지고 한 번 못 던졌는데 또 큰 경기라면은 조금 고전할 가능성은 저는 프리스터보다는 타이온이 좀 있다고 봅니다. 이 경기는 아무래도 지금 미러키 이기면 끝나긴 한데 시리즈 끝인데 그래도 미러키 역배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불펜으로 넘어가도 불펜진이 컵스보다는 프리스터가 있는 미러키가 좀 더 앞섭니다. 이 경기는 미러키 역배에 언더 오버는 6.5라면 오버 쪽으로 보는 게 맞다. 미러키 역배에 오버 추천드리고, 양키스와 토론토. 양키스는 슐리틀러 나오고 토론토는 불펜데이입니다. 발렌드 저 길게 던지면 한 2이닝 던질 거고, 뭐 저 불펜데이니까 크게 설명, 아마 쟤 던지고 못 던지면 라우어도 근데 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직전 경기에 0.1이닝 동안 3실점 해가지고 개판 쳤죠. 확실히 그 페넌트 레이스에서 엄청 잘 던졌는데 가을 야구랑은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불펜데이고, 오늘 경기 토론토가 6대1로 이기다가 9대6으로 역전당했어요.
방망이 완전히 양키스 타선을 살려줬죠. 저지 3런 치고 막 그랬습니다. 이 경기 아마도 슐리틀러는 직전 와일드카드에서 8이닝 동안 삼진 12개 잡았습니다. 엄청났죠. 9형 투수예요. 이렇다 할 그런 뭐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포심 55에 커터 21, 그 싱커 한 3%에 포심 비율이 80%가 넘어요, 제. 근데도 못 쳤어요. 직구 던지는가? 직구 던집니다 하고 던지는데도 보스 타자들이 못 쳤어요. 후반기 때 제가 엄청나게 좋았어요. 후반기 때 방어율이 얘가 2점 초반인가 그래요. 전반기 때는 5점대 찍다가. 그래서 후반기 최근에 특히 잘 던졌고, 구속이 98마일에 회전수 좋습니다. 2436. 그러니까 찍어 누르는 투수. 보통 이런 투수들이 감 잡으면 한 3경기 정도까지 잘 던지는 경우가 좀 많아요. 포스트 시즌 첫 번째 스타트 잘 끊었죠. 자신감 뿜뿜 올라와 있는 상태고, 이번 경기도 좀 더 잘 던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전만큼은 아니더라도 저는 6이닝 정도? 점수 많이 주면 2점, 3점 정도 막아준다고 보고 있어요. 더군다나 토론토는 우투수보다 자투수공을 잘 쳐요. 토론토가 그 프리드랑 로돈 공 터는 거 봤죠? 쟤들 그 정규 시즌에도 그랬어요. 좌투수 공들, 에이스들, 좌투수 애들 다 털었습니다. 쟤들만 털린 게 아니에요. 양키즈 1, 2, 3발만. 모든 좌투수들이 스쿠발도 털렸었고, 크로시도 털렸었고, 다 털렸어요. 토론토 타자들 보면 전부 도타자예요. 그래서 좌투수한테 강해요. 근데 오히려 상대적으로 우투수한테 조금 약해요. 그래서 이번 경기는 분위기도 살짝 넘어갔고, 이 매치업은 아마도 5차전까지 가지 싶습니다. 다시 캐나다 가가지고 5차전 열리고 승부가 날 것 같아요. 이 경기는 아무래도 양키스 승에 토론토가 불펜데이긴 한데 어제 살아난 양키스 타선감을 막을 수 있을지 조금 의문입니다. 이 경기는 아무래도 양키스 승에 오버 쪽으로 보는 게 맞다 라고 추천드립니다.